사실 지금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실제로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며칠 동안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으면은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예.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지를 밝히려면 예. 실제로 뭐 보수 정당의 당원인지, 예. 그리고 보수 정당이 얼마나 오랫동안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는 사실 중요한 범행 동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 형기 필습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분명히 규정을 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상황을 이제 정확하게 복귀하게 되면 두 가지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덕해 논란과 지역 의료계 무시. 근데 이 부분들을 결국은 조금 물타기 하기 위한 그런 조금 내용들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자, 여기 보시면 이재명 습격 방조 혐의로 70대 남성 긴급 체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바 이 피의자가 남기는 말이라고 그랬죠. 남기는 말. 변명문이라고 뭐 통하는데 이 남기는 말 우편 발송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제 충남 아산에서 체포가 된 건데 경찰 관계자 설명은 이렇습니다. 수신자와 발송 여부는 공개 못한다. 그러니까 발송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 그럼 발송을 했는가? 그럼 어디로 보내려고 했는가? 또는 보냈는가? 이거는 공개 못한다. 그리고 조력자는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나왔는데 오늘 경찰청장이 관련 답을 물론 이 체포 소식이 전해진 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그리고 체포는 어제잖아요. 경찰청장은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서는 당시 부산청에서 본인은 단독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이게 공식 저희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지금 공범, 배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어느 부분보다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때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된 가장 최신 뉴스가 이거거든요. 뭔가 조력자라고 알려진 그리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체포됐다는 거. 정혁진 변호사. 지금 이 피의자와 오늘 체포된 70대 남성의 진술이 뭐 갈리고 있다, 엇갈리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고 조사 중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변명문, 이른바 남기는 걸 우편 발송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경찰이 적용한 게, 체포하면서 적용한 게 살인미수 방조 혐의인데 이거는 범행을 할 것을 알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공범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공동정범, 그럼 뭐 정범이나 마찬가지고 교사범하고 방조범을 다 공범이라고 하는데 방조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방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조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방조 행위라고 하면은 뭐 돈을 갖다 빌려준다든지 뭐 망을 봐준다든지 그런 행위가 전형적인 의미의 방조 행위인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결의를 강화하는 정신적 방조도 방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긴급 체포된 아산에서 긴급 체포된 사람은 어떻게 한 것이냐면은 내가 변명문을 갖다가 작성했는데 그거를 발송해 달라. 어디에 발송한지는 경찰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걸 발송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범죄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의지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신적 방조가 돼서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난 뭔지 모르고 그냥 나한테 우편물 갖다가 주면서 이거 주면서 이런 거 한 장 주면서 이걸 어디다 좀 붙여달라. 그래서 나는 그냥 내용도 안 보고 그냥 붙여줬을 뿐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김모 씨 57년 김모 씨가 이런 행동을 갖다가 해서 나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뭐 방조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변명문에 담긴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데 변명문이 뭐 한 8페이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장황하게 그다음에 정치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쓸 수는 있잖아요. 그거 뭐 그냥 글만 쓰고 앞으로 좀 똑바로 하시오.
뭐 당신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다. 이런 식의 글을 썼다고 해가지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진짜로 칼로 습격을 갖다가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게 방조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가장 그 정확한 인포메이션 정보는 경찰이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경찰이 오늘 살인 미수 방조 혐의를 적용한 부분은 뭔가 경찰이 좀 들여다본 겁니까?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방조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행위를 강화시키는 뭔가가 있었다라고 본 것 같은데 예. 그게 뭔지는 아직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근데요, 이 체포된 이 70대 남성이요. 약속을 한 게 이 변명문 우편 발송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지금 어디로 보내려고 한 거? 아직 경찰이요. 실제 보냈는지, 보냈다면 어딘지, 아니면 아직 안 보낸 건지, 뭐 이런 걸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 모르지만 일단 가정을 하면 보내려고 했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보내려고 한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 언론 매체 같은데 보내려고 하지 언론사에. 않았을까. 예,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조선일보사나 동아일보사 이런 쪽에서 왜 그런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분이 단순한 어떤 방조가 아니라 예. 긴급 체포까지 하게 된 경우에는 이분이 아산을 떠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울산이나 부산에 가서 이런 일을 저지르면 그때 그런 변명문을 당신이 붙여달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인 조사의 수순보다는 좀 더 강한 긴급 체포를 하게 되지 않았겠냐 추론해 보는 겁니다. 예. 만약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며칠 뒤에 이거 우편 하나 붙여주세요 했으면 저렇게 아무리 지금 이 사건이 위중하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긴급 체포라는 것까지 했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것을 뭐 추론해 볼 수 있다면 이미 이분이 이 아산을 떠날 때 이분이 무슨 일을 할지를 알고서 있었고 내가 그 우편물은 반드시 내가 보내줄게 정도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겠나 그렇게 체포한 걸로 보여지고 보면은 그런다면 단순히 이것이 뭐 변명문이라면 사실은 뭐 권익위원회 다른데 무슨 그 국가기관보다는 예. 언론 매체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과거에 우리가 뭐 활빈당 같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마치 의적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한 그런 행태인데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어떤 긴급 체포까지 이루게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요, 이 피의자, 지금 구속된 피의자가 본인이 이제 범행 전에 그 변명문, 남기는 길을 이미 작성했다 그러죠. 본인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알려지기는 이 실세 남성에게 이걸 좀 발송해달라 부탁을 했다. 이걸로 알려지는 건데 본인이 직접 발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미리 발송해서 예를 들어서 등기 우편 등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며칠 뒤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그것은 했을까요? 아마 이분이 성격이 꼼꼼하다고 봐야 되겠죠. 본인이 함부를 갖고 있었고 예. 혹시 그것이 말하자면 압수되거나 사라질 경우에 예. 이런 대비책을 만들어놨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보면은 본인이 그런 것을 소지하고 있었던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세상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말하자면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거나 예. 본인의 뜻과 다르게 됐을 경우에 내가 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다오 그런 어떤 대비책이 아니겠냐 생각이 들고 이 70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이것이 그 정도의 위중한 일이었겠냐 그냥 편지 하나 보내주는 것인데 예. 그런데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지 않았을까. 일단 본인은 어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네, 그러니까 그러죠? 당황했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한테 뭐 잡으러 오고 뭐 그러니까 예. 그걸 뭐 순간적으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심리적으로 위축돼 예. 있는 상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체포가 된 거는 어제입니다. 어제 충남에서 체포가 됐고요. 알려진 건 오늘 알려진 거죠. 오늘 오후에 이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차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중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가 여러 곳 열렸는데 그 상임위 한 곳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약간 쟁점처럼 비춰지는데 뭐냐면 피의자의 당적 공개 여부입니다. 최근에 경찰이 여러 정당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당적
그 기록 명단 좀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하고 갔거든요. 근데 경찰에서는 당적 여부는 공개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뭐 이게 좀 벌어졌는데 우선 오늘 국회에서 벌어졌던 첫 번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적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근데 법에 그게요.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판단하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 공개가 돼 왔고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네. 알 권리 차원에서 예. 이제는 이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 자,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여야의 목소리인데요. 입장이 좀 다르고요. 내용의 결이 좀 다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법 집행 기관에서는 결정적일 때는 그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도 정당법 24조에 보게 되면은 이걸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네. 실형적인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관행이란 그런 의미로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8쪽짜리 변명문도 당적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범인의 당적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차량을 태워준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라는 점은 왜 또 공개해야 하는지 이 점도 의문이 많이 듭니다.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범인의 이동 동선, 살해 계획, 행위 등에 대해서 주변 지인 관계 등 의문점에 대해서 오리무중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듯이 축소 은폐하려는 자가 있다면 공범임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는 점을 자, 전용기 네.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은 이게 정당법인가요? 정당법에 이게 수사를 하는 관계자가 그걸 들여다본 당적 같은 걸 들어봤을 때 이걸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민주당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 겁니까? 본인들이 명분을 잡아서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만 안 하고 있고 예. 실제로 민주당을 뭐 공격하기 위한 뭐 공격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민주당을 향한 내용들만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정책노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범인 당적 공개는 못한다. 법이 예. 그렇다라고 하면서 태워준 사람, 차량을 태워준 사람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라는 것은 왜 말하느냐. 그러니까 수사 내용들을 결국에는 다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예.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쏙 빼고 나서 모든 것이 오리무중이다라고 예. 답변한 거 있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당적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예. 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지금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실제로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며칠 동안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으면은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예.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지를 밝히려면 예. 실제로 뭐 보수 정당의 당원인지, 예. 그리고 보수 정당이 얼마나 오랫동안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는 사실 중요한 범행 동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밝히고 가는 것이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데에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 정당에 대해서 경찰이 들여다봤잖아요. 근데 민주당도 사실은 대상이 돼서 민주당의 당적도 경찰이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 요구를 할 정도면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당적 여부는 민주당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밝히기보다는 예. 경찰에 이미 모든 내용들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경찰이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이미 확인을 다 마친 상태면 예. 양쪽을 똑같이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김용판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당법 이야기하시면서 당적 예.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쪽에서 어떠한 의혹도 나올 수 없게끔 경찰이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만 뭔가를 공식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민주당 쪽 관련된 것만 공개가 되니 다 공개를 해라.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정치적 테러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살해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예. 이재명 대표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연습도 몇 번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형시 상황이 아닌 정치적인 상황이 첨가됐기 때문에 예. 해당 부분에서는 한치 의혹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다 털고 가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 발언에서 잠시 언급됐던 정당법 내용 좀 화면 좀 보겠습니다. 현행법 규정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네요. 화면에 보시죠. 정당법 제24조 사항인데요.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당적 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이 법 조항을 인용해서 그래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입장이건데요. 김철현 경희대 특임 교수님,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혹시 야당에서 계속 이렇게 공개를 주장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뭐 정당법상에 그 임의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재촉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소가 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 내용들이 밝혀지게 될 텐데 저는 민주당의 이 최고위원들까지 나서서 저렇게 하는 배경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이번에 형사 피의자의 어떤 배우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배우가 있다는 것들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예.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형기에 피습됐지만 다행히 수술 잘 끝나고 쾌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대표의 그 사건을 복귀해 보면 그 과정에 헬기 우리 그 소방 헬기를 탄 특혜 논란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지역 의료계의 어떤 그걸 무시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 이걸 가지고 논란이 약간 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대표 형기 필습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분명히 규정을 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사항을 이제 정확하게 복귀하게 되면 두 가지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특혜 논란과 지역 의료계 무시. 그런데 이 부분들을 결국은 조금 물타기 하기 위한 그런 조금 내용들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 당적 공개 중에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전가라든가 어떤 책임 공방을 해나갈 수도 있고 만약에 민주당 당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비명계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결국은 상대방을 향한 증오, 혐오, 편가르기 이런 것들이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에서 그 언저리의 어떤 정오나 혐오의 정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공방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국회에서 지금 이런 질의응답들이 나오는 과정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일 겁니다.